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죠. 여명장 9번째예요. 여자 사주가 어떻게 보여야 좋은 사주가 될 거냐. 관성이 우선 먼저죠. 여자 사주. 그 다음에 식상을 봐야 되고요. 재산까지 보면 더 좋고. 론부론자 원문이에요. 원문이라는 것은 명나라 때 나온 이 원문이에요. 그 근거는 참 철학적이죠. 그러나 이게 이 글자가 론부론자라고 나온 것이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하면 진짜 근거가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이전에는 격국론이 있었고요. 물론 격국론도 어디서 나왔냐면 연해 자평에서 나왔어요. 그 연해 자평은 그래도 근거가 있는데 이 적천수라는 이 이론은요 근거가 참 없어요. 연해 자평에서도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뜬금없이 나온 이론인데도 참 기가 막히게 참 좋은 이론이다라는 것이죠. 이거 또 원문을 지은 사람의 참 정신 세계를 참 찾아서 밝혀볼 만한데 참 아주 참 좋은 이론인데 누구라는 게 밝혀지질 않아서 참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논부논자 남편 부자예요. 자비부. 남편이나 자식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안상이란 편안하고 상스럽다라는데 어디에서 사주에서 그 기라는 것도 그 사주의 기가 고요하고 평화, 우리도 평화라고 그러죠. 평화스러우면 어떻게 했냐, 부인의 도가, 이게 부인의 도는 여자의 길이죠. 여자의 길은 뭐예요? 근본이 여자의 근본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자는 옛날에 살림 잘하고 자식 잘 키우면 됐어요. 남편 내조 잘하고.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죠. 삼기 이덕은 허호언이라고 해서 삼기나 이덕은 그저 보지도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거 삼기 이덕은 뭐예요? 신살론이죠. 함지나 역마 역시 신살이지만 반추상, 반만 살펴봐라 라고 하지만 여기 지금 유시주에서는 그 근거는 길지 않다라고 해서 근거가 별로 짧다. 길지 않다란 건 짧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유시주예요. 이 유시주만큼은 청나라 때 나온 것이죠. 명나라를 거쳐 청나라 때 나왔다고 하는데 유백원주라고 합니다. 이제 책에 유백원주까지 나왔으니까요. 유백원이란 건 누구냐 하면 청나라 개국공신인 유기라는 양반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유백원이 썼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원문에 원주를 달았는데 달아놓고서 그 사람의 이름을 가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걸 근거로 유백원주를 근거로 해서 적천수 지별을 지으신 진수함 선생은 그렇지 않죠. 진상국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진수함 선생은 이제 경력이 나타나요. 상고까지 지냈으니까 청나라. 그걸 근거로 해서 임철조 선생이 중반기에, 하반기나 마찬가지, 중반기죠. 청나라 중반기에 증주를 해서 적천수 천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만 무슨 서국인가에서 이제 누구예요? 설하고가 굴러다니는 책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증주를 했다 했지만 증주한 게 아니라 베꼈죠. 베껴 쓴 것이 적천수 징의가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을 내놓고 적천수 징의를 펼쳐놓고서 써놓고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서문에 달았냐면 시중에 원수살인이라는 사람이 책을 찬집을 해서 내놨는데 임철조 선생이 책을 찬집해서 내놨는데 그 책을 구해보니 내가 쓴 책과 동일하더라, 유사하더라 라고 하면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원수살인이라는 양반이 임철조 선생이 쓴 적천수
천미를 다시 꾸며낸 거예요. 그 꾸며내면서 서문에 원수산이라는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한 글자 바꾸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다 그 글자 그대로 옮겼지. 그래서 찬집이에요. 예, 증주도 아니고 찬집이에요. 예, 찬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한 글자 건드리질 않은 거예요. 원수산 선생이. 원수산 씨와 설하고 씨가 같은 동일시대 인물이에요. 그럼 임철조 선생은 그 설하고나 원수산보다 앞단계의 사람이죠. 앞시대. 책을 먼저 만들었으니까요. 자, 오늘 임시주는 할 거 아니고요. 이렇게 유배원 주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역사, 그러면 우리의 사주명리학의 역사를 알아야만이 나는 명리학을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명리학의 근거도 모르면서 공연히 어디서 그냥 시중에 떠드는 유명한 사람 밑에서 조금 배갖고 말솜씨가 좀 좋아서 머리가 좀 영특하고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거 없이 떠드는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문을 가지고, 고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죠. 예꽃자를 써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쓰죠. 이게 고문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다 따뜻한 온자를 써요. 예. 원고하고 이거를 지워버리죠. 옛 것을 따뜻하게 해서 이 말을 읽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서 지신,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신지식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적천수 임철조 선생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저와 정단 선생님이 오행체험론을 체와 용을 잡게 됐어요. 과연 이 사주의 체가 무엇이냐? 그럼 그 다음에 용이 뭐냐? 신약신강도 중요하지만 신약신강을 근거로 비슷하게 해서 체가 강한 그 오행의 강한 체가 일관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보고서 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쓰임, 용신을 결정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용 이론이 적천수 천미에도 있어요. 체용론이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정단 선생님과 저가 체용론을 이론을 만든 것이죠. 그러면 신약신강과는 어떠냐? 아니, 별개는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더라라는 것이죠. 네. 이 유시주입니다. 국중에서 관상 명순, 관성을 남편을 본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순하면, 명순이란 밝다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순하면은 남편의 귀가 이 길할 것이다. 귀함이. 그런 이치는 자연스러운 것이니, 만약 관성이 그러나 태왕이에요. 오늘 사례명절 첫 번째가 관성이 태왕한 사주예요. 그럴 때 뭘 써요? 식상으로 눌러줘야 돼요. 무조건 뭐 관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성이 태왕이에요. 그럼 상관을 남편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상관을. 이건 자식도 되잖아요. 상관을 남편으로 삼아라. 관성이 태미예요. 이런 때는 도와줘야죠. 관성으로. 재성으로서 남편을 삼는다. 이게 용신이잖아요. 용신. 비견이 왕에서 무관해요. 이건 식상으로서 남편을 삼는 데는 용신이죠. 뭐. 상관이 왕이에요. 무재관이에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비견, 인비를 써야죠. 뭐. 인비. 인상이나 비견. 인상 쓰는 게 더 좋아요. 만국이 관성이라 기일주. 일주를 관성이 많으면 관성이 일주를 무시하죠. 무시하니까 인수가 반긴다. 왜? 인수가 그건 뭐예요? 이 관성의 기운을 설해서 일주를 도와주니까. 인수가 좋겠죠. 뭐. 화살하니까. 그 남편은 일주를 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주에서 그대로 나오죠. 인성을 쓰니까 남편이 극하지 않는 거예요. 만국이 인성에 일단 게을러요. 이 사주는요. 그런데 관이 설되죠. 관설의 기운이 설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때 재성으로서 인성을 눌러주고 관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주가 남편을 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참 좋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체로 남명과 더불어서 자식을 논하는데 그 귀한 것은 이치상 상세하다. 거의 비슷한데 국중에서 상관이 청현,
맑고 깨끗한, 드러나, 맑은 것이 드러나. 저 앞에서 관성이 명순에서, 밝게 순함. 이거는 청현이라고 하죠. 자식성이. 그럴 땐 자성이 귀하고 친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문 좀 잠깐 닫겠습니다. 조 앞이 서부지방법원이라 여기 마포경찰서 쪽이고요. 저렇게 또 데모하네요. 뭐라고 자기 동지들을 풀어내라고 동지를 하네요. 문 좀 닫을게요. 마이크를 또 하네요. 좀 조용합니다. 좀 날씨가 더우니까 저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떠드네요. 내 친구 내놓으라고. 저는 참 뭐라고 이 정치를 이런 데서 얘기하기 뭐하니까 얘기를 잘 하고 싶지 않은데 공연히 젊은 기운을 쓸데없이 써서 저렇게 깨부수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죠. 국가 기물을 파손하는 건 안 좋죠. 그렇게 자식이 귀하고 친함은 불필요하냐?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제 자식성이에요. 상관이 태왕이에요. 이런 건 인성이 또 자식이래요. 아까는 용신이 남편이랬다. 이번엔 용신이 또 자식이라는 거예요. 상관이 태미예요. 아파하고 거의 비슷하게 흐르죠. 앞에 관성과 상관이 태미예요. 이거 자식성이 태미해야 되는 거예요. 미약하다. 비견으로서 도와주라 자식을. 그래서 인수가 왕이에요. 이거 상관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무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재성이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제극이라니까. 재신이 왕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식신이 설할 거 아닙니까? 아까는 인성이 왕에서 재성이 관성이 설되듯이 재성이 왕하면 식신이 설이 되는 거예요. 식신의 기운이. 이럴 때 비견이 자식이 된다. 왜? 제다신약사주는 겁재가 용신이니까요. 불필전집 오직 관성이라고 관성을 남편으로 고집 부리지 말고 또 상관이 자식이라고 고집 부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용신을 바라라는 거죠. 그럼 뭘 보라는 걸까요? 참 그렇진 않죠. 요즘은요 이런 거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이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자식성은 자식성대로 봐야 되고요. 관성은 남편성대로 봐야 됩니다. 단지 안상 편안하고 상스럽고 순정, 순하고 고요하면 귀함이 될 것이니 이덕, 삼기는 불필론, 논할 필요도 없고요. 함지, 영만은 비록 유험, 경험이 있다. 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부장, 길게 이야기할 이치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사주 가운데서 연구를 해서 논하면 됐지. 불가불상이라 자세하게 살펴라. 불불 했으니까 요걸 둘 다 빼고 나면 가상, 자세히 살피라는 뜻이에요. 자, 저 밑으로 내려가니까 제가 작동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엔터를 치면 딱 29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다 지금 개미라고 하나 붙여놨죠. 제가 시간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 이유, 이모시로 할 것 같으면요, 이 사주가 그렇게 썩 대운이 안 좋아요. 개미시로 하면 대운이 참 좋아요. 한 시각을 뒤로 했습니다. 이모 개미니까요. 여자 사주예요. 그래서 일단 철조 선생님 사주 설명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을목생우 춘초예요. 이 노래 태어났어요. 로꼬격이죠. 다음 사주가 정화일주가 4월에 태어났어요. 이건 을목일주가 인월에 태어났고요. 다음 사주가 정화일주가 4월에 태어났어요. 똑같은 로꼬격이에요. 그런데 이 사주는요, 로꼬격이면 격으로서는 왕하다고 해서 정관과 편관, 식신생재를 써야 되는데 이 사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 사주가 개미가 됐든 이모가 됐든 이 사주는 금이체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 이렇게 해서 을유라고 하면요, 유가 강하고요, 이렇게 경진이라고 있고요, 토생금을 해서요, 이 사주가 금이체입니다. 금이체가 되고 화토용조가 돼요. 화목용조가 돼요. 그럼 화목용조가 돼서 화를 못 쓴다라고 시작해 목수용조로 흘러야만이 좋은 사주가 돼요. 그럼 이 경신운은 좀 안 좋지만 화운도 쓰는 거예요. 대운에서 플러스 안식이 되니까요. 개미시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따 개미시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목는 금견 이렇게 뻔히 말씀하시잖아요. 목은 어리고 금은 단단하다. 아, 이거 식신제사, 상관제사, 식신제사라겠다는 사주예요. 예, 그러면 뻔하죠. 최희, 오시, 제살위신, 살을 재해서 일주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용신이 오화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화는 좋아요. 그럼 좋아. 운이 좋아야 될 건데 오화를 이렇게 끄는 수운이 오니까 이게 좋겠어요? 안 좋죠. 초년부터 고생하죠. 그리고 금운까지 해서 요 미오운이나 대에 이 사주는 발복할 사주잖아요. 왜? 용신이 오하니까요. 천간으로 병 하나 떴으면 지지로 수나 금이 흘러도 천간의 병화만 건드리지 않으면 좋은데 이 사주는 유일하게 이 오하가 용신이라고 천적 선생이 말씀해 놓고 나서 이 사주를 들여다보니까 전부 화를 끌어놓으니 들어오잖아요. 그래 이 사주가 뭐가 좋겠어요? 안 좋죠. 제살위신을 한다는 건 좋아요. 살을 지해서 일주를 도와주는 거 좋죠. 식신제사라니까요. 한목향양도 좋아요. 이 오시를 태어나서 따뜻한 오시니까 정나시니까 을목이 좋겠죠. 이날은 춥거든요. 정월달은. 관인쌍청하다라는 건 뭐예요? 이 관이 인성과 쌍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멀리 가서 재성생관이에요. 재성이 관을 생한다는 뜻이에요. 불계인수에서 이 인수를 깨트리자는데 여하튼 좋은 소리는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지금 불계인수 또 인수까지 들썩거리잖아요. 예, 순수하고 안화하다. 대우를 안 살피고 이 운만 저 사주만 가지고 얘기하셔요. 부관 이품, 남편의 관이 이품이고요. 오자 23손에 일생무질, 평생 동안 병이 없었다. 이런 운이 흘러갖고 병이 없다니요. 용신을 오화를 잡아놓고요. 말도 안 되죠. 부부재미 공동으로 같이 함께 오래 살았어요. 수지 8순에 8순을 넘게 사는 거죠. 무질이죠. 질병도 없이 끝을 맺었다. 후에 개현기 자손들이 모두 귀함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이상 개 관성이 남편이다. 이 관성 이걸 가지고 남편이라고 잡는 거예요. 지금 관이 많아서 이게 식신을 쓰는 사주예요. 그럼 자식 덕은 좋겠지만 까놓고 얘기해서 남편 덕은 있겠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남편 이거 유금 제자리에 앉아서 흉스러운 짓만 하죠. 이런 사주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의 도움이 되질 않죠. 자식이 오히려 좋죠. 이상 모두가 관성이 지압이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첩자님의 설명대로 라면 목는 금견, 최희 오시, 제살위신, 한목향양이라 한 것을 보면 시지오화가 용신되는 듯 하지만 심해첨의 격국로로 명절을 설명하자면 하지면이 아니라 자면이에요. 제가 그냥 하도 흥분을 해갖고 이 글을 막 쓰네요. 첩자님이 설명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어디로 갈까요? 여기 있네요. 이게 왜 이러나요? 바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여기 있네요. 하자면 하자면 이 노래 을목은요 록곡격이에요. 격용신으로 제일용신이 정관이고요. 정관이 없으면 제2용신으로 칠사를 쓰고요. 심해점 격국노는 그래요. 무슨 영어입니까? 제가 참 빛이 반대로 비치니까 저한테 눈으로 비치니까 지금 하자면 럭커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이제 칠살이 없으면요 식신이나 재성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럭커격에 그래요. 심해천. 근데 이 사주는 월지를 타고 있는 목이요 오히려 약해요. 용신이 목이 돼요. 화목이 되는 사주예요. 화목이 되는 사주예요. 만약 이모시면요
그 개미심은 아니에요. 금체 목수용조가 돼말이에요. 화목용조에서 화가 불용이 됩니다. 개미시면. 이따 개미시로 해서 배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주가 좋습니다. 개미시 같으면요. 네. 일단 격국론으로도 용신이 맞질 않고요. 이 사주가. 네, 그래요. 철저님은 대뜸 용신격으로 식신제살격으로 한다고 했어요. 아래 컴퓨터로 하면 금 오행에 5.6이죠. 금이. 예. 그래서 화도 많아요. 3.1, 목 4.0. 금체 화목용조예요. 이렇게 되면 대운이 불미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80까지 살면서 무지리병하냐, 종하냐. 역평자는 임의적으로 한번 태어난 시를 한 시각 뒤로 물려서요. 개미시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금체 화목용조에서요. 화가 불용이 돼요. 그리고 목수 오행이 용의신이 돼서 홍으로 흐르는 사주예요. 자, 우선 290번부터 배드릴게요. 예. 그리고 개미시로 넘어갑니다. 이게 뭐 여기로 나왔을까요? 여기를 눌러요. 이 190번인가요? 네. 안 좋습니다. 이렇게. 네, 금체 화목용조로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안 좋으니 이게 무슨 사주가 뭐야 좋겠어요. 철차 선생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개미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미시로 시간을 바꿔서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럼 금체 목화용조에서 화는 못 써요. 그러니까 수를 쓰니까 수목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목은 대운에서 괜찮겠죠. 목을 쓰니까. 그 신유대운만 나쁘고 나머지는 다 괜찮더라는 것이죠. 한 시각 뒤로 물리니까 그래요. 어떠십니까? 이렇게 좀 안 될 때는 이건 철저 선생님이 잘못 대운 설명이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원문만 가지고 그냥 사주만 가지고 설명하셨지 대운에 어쩌고 저쩌고를 안 하고 평생 동안 병도 없이 80을 넘겼다고 하니 이 사주가 그럴 사주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290번은 제가 좀 외람되게 시간을 바꿔봤습니다. 291번을 보겠습니다. 자, 291번입니다. 이건 럭곡격에 똑같이 아까 을목일주인데 이건 정화일주죠. 4월이에요. 같은 저거는 인월이고 이건 4월이죠. 예. 저거는 맹춘, 이거는 맹하라고 해요. 예. 정화생후 4월 럭곡격이에요. 개수가 부성청투라고 해서 이 편관이 또 역시 편관을 가지고 들먹으리십니다. 네, 좋습니다. 화채수금용조니까요. 남편 좋은 겁니다. 이 축토 속에 여기서 뽑아 올렸죠? 남편 덕이 있는 사주예요. 예, 남편 덕이 있는 사주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남편 덕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간의 간목, 인성이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건 화채가 돼서요. 예. 인수 독청, 인수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쓸데없는 화세. 이 운은 안 좋습니다. 뭐군요. 희, 품격이 단정하고요. 지신정결.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애석한 건 병화태왕하다라고 해서 4월에 병화니까 태왕할 거는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태왕하지도 않습니다. 정화나. 정화는 오히려 간목이 도와줘서 일주가 병화보다 강하죠. 그러나 뭐 축토를 깔고 앉아서 그렇고 그렇습니다. 생조상관, 화생 토한다는 뜻이에요. 비겁도 필요 없고 간목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개수 하나 쓰는 겁니다. 이치 이런 경우 이런 결과 경파 차분해서 거울이 깨지고 비녀차자입니다. 비녀가 부러졌다. 결국은 남편이 돌아갔다는 소리죠. 그러나 반가운 것은 사축 공금이라 이거 금을 쓰는 거예요. 금수를 쓰는 거예요. 사주를 재성득용하니 재성을 쓰겠다는 거죠. 금을 신앙이 일주가 왕하니 재성이 자식이다. 인성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교자성명 자식을
가리켜서 이름을 날리게 하니 양자객이 두 자식이 있는데 상품을 받았다라고 하죠. 예. 전조는 인월의 을목일주고요. 차조는 4월의 정화일주입니다. 10여 초의 격군을 둘 다 넉곡격이에요. 하지만 차조는 연간의 병화와 시간의 간목에 의해서 신강한 상태이므로 편관인 개수가 뿌리만 있다면 용신으로 하고 사중 경금을 희시될 것이다. 결국은 격국로로 상시로 관성이 필요한 명주다. 이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성관, 화왕, 태양, 생저, 상관, 이치, 경파, 차분이라 한 것을 보면 중화용신으로도 개수를 용신으로 본 듯하다. 근데 신앙이 제의자라고 해서 여명은 식상성이 자식인데 오히려 관성, 용신을 넘는 재성을 자식이 된다 주장한다. 육천론에는 정주자의 일관성이 결여됨을 볼 수 있다. 전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행책문을 보면 체가 4.7에요. 화가 그럼 수금 용조가 되죠. 수 2.3, 금 1.2라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대운에서 묘인 대운을 하는데요. 역대운이나 예, 병진생이죠. 그러니까 여자니까 여군이니까 불미하고 나머지는 호운이 된다. 아마도 이 명주는 인대운에 예, 맞아요. 인대운에 파경을 맞은 사주다. 그 나머지는 다 좋으니까요. 수절하고 자식을 길러서 자식이 이품을 받아 이품에 봉한 사주죠. 예. 참품이네요. 이품이 아니라 291번 보겠습니다. 개미씨가 맞을 겁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이 무토 정화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죠. 청가루로요. 지지로 이렇게 해자충분을 흐르니까 술토는 별로, 그러나 뭐 축술형도 되고 하지만 술토는 병술대우는 안 좋습니다. 청가루 갑을먹이 들어오지만 신유 운까지 개수까지 괜찮을 거거든요. 미토대우는 안 좋습니다. 충매충 일어나고요. 안 좋죠. 예. 무토대운도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그렇네요. 자, 291번까지 보았고요. 예. 292번서부터 또 정리를 해서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또 제가 적천수 천리 책 선전을 하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격국론에서도 책 선전을 했고요. 똑같이 격국론에서도 했듯이 논하고 있습니다. 우의 사주는 을목일주에 인월에 태어나서 녹극격이고요. 이 사주는 정화일주에 4월에 태어나서 화가 강해서 화를 극하는 편관을 용신을 하고요. 우의 사주는 오히려 변격이 되어버렸어요. 녹극격이 오히려 약해져서, 왜 약해졌냐? 오히려 금이 강해서 녹극격이 금이 강한 바람에 격을 용신으로 써버렸어요. 그럼 심혜점 선생은 이런 사주는 없다라고 하실 거예요. 예. 격국론에 녹극격에서 어떻게 녹극을 용신으로 쓰냐? 자평진전엔 그런 용신 쓰는 법이 없거든요. 녹극격에 녹극 용신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녹극격에 녹급은 역시 왕하다는 강한 기운이 있다라는 것을 해서 다른 신, 그러니까 극하는 오행이나 설하는 오행을 쓰게 돼 있어요. 격국론에 그게 한계겠죠. 그러나 어프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체형법도 그렇고요. 예, 아무리 원령을 타고나서도 잘못하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그 오행이 일주를 도와주지 않으면 오히려 약해지게 돼 있어요. 예.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